오세훈 후보도 장점은 있겠지만 본인의 처가 있는 땅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30몇 억의 셀프 보상을 받는다든가 또 거기에 이주권이랄까요? 거기에 또 다른 아파트 부지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해왔음에도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고요. 또 오세훈 시장 재적 시절에 그 비참한 용산 참사도 생기고 정말 시장으로서 과연 성공을 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잘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새롭게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원에서 자라시고 수원을 가장 잘 알고 계시면서 수원을 제일 사랑하시면서 수원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김승원 국회의원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시민 및 수원 시민께 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항군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가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 열심히 일한 지 이제 10개월 지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감을 하셨는지 저도 많이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여러분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도록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의 소회라든가 아니면은 아울러서 지역구 수원시가 현안과 대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수원시가 120만 대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특례법을 제 1호 공약인데요. 저의 1호 공약을 이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행안위 국회의원들과 면밀하게 또 염태영 시장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두 번째는 장항구의 이제 모든 초중고 학교에 실내 체육관과 급식 시설을 이번에 7군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안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편하게 운동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에 남습니다. 네. 현재 많은 지역의 현안이나 구민들의 요청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서 동원고 광음터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무엇이 문제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동원고 동우여고는 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생긴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학교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거의 30년 동안 거기 학생들이 정말 소음 속에서 그리고 분진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 지금 동원고 졸업생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동우여고 학생들이 곳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지만 현재 사람이 먼저인 시대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지금까지 아직도 똑같은 소음과 분진 속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을 이번에 학생, 부모님, 또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또 지역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에 반드시 영동고속도로 확장을 시킬 때 방음터널 혹은 50데시벨 이하의 조금 더 편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좀 고발을 하시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언론과 관계된 겁니다만은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그리고 시도 그리고 공공기관이 언론에 주는 광고가 매년 1조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의 선정 기준을 신문 발행 부수, 그다음에 구독률, 유가 부수 이런 거로 이제 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종이 신문은 예전처럼 현재 국민들께서 보지 않으시잖아요. 다 모바일이라든가 또 유튜브라든가 다른 경로로 보도라든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옛날
그 신문 부스에 매달려서 정부 지원금이나 광고를 준다는 것도 문제고요. 더더군다나 조선일보는 자기네 유가수가 96%, 즉 100부 중에 96부가 돈 내고 사서 본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국민의 세금을 많이 타갔습니다. 사기죠.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국민의 세금을 아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제가 고발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이제 미디어 바우처제라는 것을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네. 국민들께서 좋은 기사, 그리고 좋은 기자, 또 좋은 언론,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국민들이 바우처 형식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그래서 거기에 정부가 광고를 준다든가 아니면 국민들께서 직접 후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새로운 그 모바일 시대에 맞는 그런 그 기준을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네네네. 화제 중심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가 지금 본선거 투표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박형준 그 국민의식 부산시장 후보의 그 조형물 설치 비리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형준 후보 일단은 국민의 시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일단은 정직해야 되고 네. 청렴해야 된다. 네. 주변이 더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저는 신념을 갖고 있는데요.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거기에 있는 양식당, 식당에다가 특혜를 줬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조카를 6급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과일나무 건이라고 해서 네. 국민의 세금이 1억 3천이 들어가고 또 설치 이전비가 1,80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네. 국회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조형물인데요. 네. 박형준 후보가 사무총장 때 이 심사위원들이 3월 19일 날 구성하게 되는데 미리 그 11월 달, 1월 달에 이미 자기의 처와 가까운 작가를 내정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쓰게 하고 작가에게 5천만 원의 설치 그 아이디어 비용을 갖다가 주게 하고 나머지 진짜 구성이라든가 이런 심사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를 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혹과는 다르게 그 담당자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서 의혹 이상의 수사까지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그 대중 골프장들이 그 정부의 각종 세금이나 혜택에도 불구하고 네. 코로나19 특수를 틈타서 네. 특수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요금제 인상이나 유사 회원제 모집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저기 비판하신 바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골프는 이제 대중 스포츠화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정부가 대중 골프장에 대해서는 회원이 아닌 분들도 쉽게 접근하고 싸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라든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은 취지를 외면하고 회원제만큼 비용을 받는다든가 혹은 유사 회원들을 모집해서 사실은 뭐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이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유사 회원들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바가 있어서 이거는 고쳐야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법률에 넣어서 일반 시민들이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안도 발의했고요. 공청회도 했고 많은 그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좀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제가 즉흥적으로 질문 하나 묻겠습니다. 네. 그 내일 모레 지금 보궐선거입니다만은 긴장되는데요. 그 부산시장 후보인 김영춘 후보와 네.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네. 우리가 저희 삼성오늘 공동 인터뷰입니다만 예. 전국적인 인터넷 뉴스라고 좀 잡아오고 네. 있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네. 그 부산 시민과 서울 시민께 인사드리면서 한번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김영춘 후보 그리고 저희 당은 부산의 미래를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부산은 철의 실크로드, 즉 부산에서 출발한 철도가
만주와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착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길, 가덕도를 통해서 부산에서 또 울산에서 경상도에서 만든 제품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땅으로는, 육로로는 부산이 정말 그 전국 곳곳에 문화의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영남권의 제2의 정말 수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상대당은 어떻습니까? 상대당은 한일 해저 터널을 뚫자고 하죠. 일본과 그 철의 실크로드를 해저 터널을 뚫어서 일본을 기착점으로 하고 일본에서부터 시작하는, 부산은 지나가는 정거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영춘 후보 지금 삼선 의원으로서 해수부 장관 시절에 무너져가는 해운산업을 살렸고, 지금 그 덕분에 우리 물류와 문화가 바다로 엄청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깨끗한 김영춘 후보 꼭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영선 장관 정말 법사위원으로서 최초의 법사위원장, 그리고 중소기업 장관을 했을 때는 여러분 그 특수주사기 아시죠? 그 주사기를 발견하는데 아주 선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진행해 왔습니다. 박영선 후보를 선택하시면 정말 시민이 편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멋진 서울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세훈 후보도 장점은 있겠지만 본인의 처가 있는 땅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30몇 억의 셀프 보상을 받는다든가, 또 거기에 이주권이랄까요? 거기에 또 다른 아파트 부지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해왔음에도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고요. 또 오세훈 시장 재적 시절에 그 비참한 용산 참사도 생기고, 정말 시장으로서 과연 성공을 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잘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새롭게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문화체육관광 일을 담당하는 문체위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이 정말 정조대왕의 개혁정신,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이 가득한 그런 곳인데요. 정말 수원의 국가적인 브랜드인 수원 화성, 그리고 정조대왕의 능행차, 사도세사를 거리는 능행차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우뚝 서서 널리 개혁정신과 또 그런 효심 사상이 우리 세계에 널리 전파되어서 수원이 그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열심히 그 취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